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재밌는 짤에서 보여드렸던 거를 이제 좀 내용을 좀 파왔어요.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0조 원을 빌려주는 거예요, 대출. 지금 전쟁에 망가진 거 재건하라고. 근데 연이율이 0.15%. 물가 상승률 대비는 사실상 이자가 없다고 봐야겠지. 얼마 전에 그 긴급 생계 자금이라고 100만 원 대출하는데 그 이자가 15.9% 받았잖아요. 그것도 찾아가면은 100만 원 다 주는 것도 아니고 50만 원 빌려주고 6개월 이자 자갑하면 50만 원 추가로 해주는 그 15.9% 이자율하고 비교해 보면 뭔가 너무 좀 자괴감 들지 않습니까? 100배가 넘는 차이죠. 근데 자, 이게 뭐가 문제냐. 우크라이나 경제부가 홈페이지에 이런 걸 올려요. 한국으로부터 최대 80억 달러를 극히 유리한 조건으로 유치했다. 그러니까 이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외교 성과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80억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 우크라이나 그 경제부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어. 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우크라이나 그 정부 사이트나 우크라이나의 언론에는 아직도 이런 기사가 아직 살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사실 무근이라고 지금 단독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들어가면은 사실 살짝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바뀌고 어떤 데는 안 바뀌어가지고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 그걸 가지고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재건 자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걸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젤렌스카 뭐 그 영부에 왔을 때도 그게 목적이었을 거 아니 목적이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의 사례를 통해서 다른 나라한테도 설득하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결국에는 너희 나라한테 돌아가는 돈이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80조, 그러니까 10조 원을 우리가 그 대출을 땡겨오는 거지만 결국에는 이게 한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공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돈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에게도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재건 자금을 도와달라. 대신에 재건 자금을 주면 그걸 너희 나라 기업에게 우리가 일을 맡길 테니까 결국에는 너희 나라한테 좋은 거다.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나라가 10조 원을 대출을 해줬어. 그러면은 그 돈으로 이익을 보는 우리나라 기업은 어디인가? 네.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그 거죠. 이야기 해보시자고. 그러니까 일단은 윤석열 정권이 올해 2월 달에 밝힌 금액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돕겠다고. 네. 어떤 그 인류애적 차원에서. 그때 밝힌 금액에 실제로 지금 주겠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히기 60배. 그러니까 계산하고 빨리 두드려 봤지. 네.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요. 올해 2월 달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했던 게 우리나라 돈으로 1,700억 정도 돼요. 근데 10조 원을 주겠다고 우크라이나 정부 밝혔으니까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밝히기로는 이게 타임라인까지 다 나와 있었거든요. 2024년까지 30억 달러, 그 다음에 80억 달러까지 하기로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왔었는데 이걸 정부에서 부인을 한다면 정말 사인을 할 때는 숫자를 정확하게 보고 날짜까지 보고 했을 텐데 이게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이게 지금 정식으로 언론에서 다루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정부 사이트에까지 다 올라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 사이트하고 경제부 사이트에 다 각각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게 삼부토건인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라고 있어요. 이제 자기들끼리 뭔가 컨소시엄 비슷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건지 막 논의하는 과정 있잖아요. 사실 그게 나눠먹기거든요. 그렇죠. 포럼 만드는 게 네. 이건 니들이 하고 해. 여기에 삼부토건이 참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그 개별적으로 기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기업들을 모아주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들어가라. 근데 삼부토건이 들어갔어. 그렇다 보니까 삼부토건의 주식이 상한가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 뭐 사업을 하는 건 그 두 번째 이야기고 삼부토건이 이제 수혜주가 된 거야. 저런 그래프를 본 적 있나요? 정말 근데 저 그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들어가는 게 삼부토건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포스코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현대 엔지니어링 우리나라 많은 그 건설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삼부토건만 저렇게 상한가를 치겠습니까? 시장은 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들 싹 다 들어가봤자 결국에는 누가 대장이냐? 덩치가 아니다. 윤석열하고 인연이 있는 회사가 결국에는 먹을 거다라는 걸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DYD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온 게 사실 작년 2월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취임하고 나서 삼부토건 관련 기사가 나오니까 사실 사람들은 삼부토건 하면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혜택을 줬다고 생각을 하겠죠. 빠른 사람들은 이때 삼부토건을 샀어야지. 자, 됐고요. 지금 1200조라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에 들어갈 총액이에요. 언론이 아까 조지를 하고 있잖아.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잭팟 가능성. 그러면서 삼부토건 자체를 지금 띄우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는 건데, 자, 삼부토건은 윤석열이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도 윤석열 테마주였습니다. 가까운 사이야. 어떻게 미리 좀 밑자락을 깔면 삼부토건의 보온을 하는 건지, 실제로 삼부토건 자체가 그냥 가깝다 정도가 아니라 아직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저는 의회를 감다 차원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삼부토건의 내부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뭔가 그래서- 노후 준비? 윤석열이 예. 윤석열이 가장 가까운 관계자가 예. 가까운 관계자가 자, 윤석열이 삼부토건으로부터 17차례 선물 받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죠. 삼부토건이 17차례 선물을 받았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고요. 그래서 저번에 기억들 하시면 대선 때 삼부토건 노조가 조남욱의 선물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절날 주는데 정육을 주느냐 과일을 주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졌다고. 근데 이것만 갔으면 그냥 그랬것. 근데 윤석열이 뭐예요? 현직 검사 아닙니까? 그렇죠. 저것도 불법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 보면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꽃감인데 박스는 꽃감인데 박스를 열어보니까 다른 게 들어있어. 내가 좋아하는 꽃감. 막 종이들이 막 다량으로 들어있어 막. 네. 삼부토건이 윤석열 대상으로 기입한 선물 목록. 김, 꽃감, 밤, 미상, 멜론, 망고, 정육 점점 좀 높아졌어요. 그 선물 목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선 때 김건희 모녀도 선물 명단에 포함됐어요. 결혼 5년 전부터. 근데 저 안혜욱 회장이 라마다 르네상스에서 봤다는 그 라마다 르네상스가 조남욱이 소유였었고 그 당시엔 사교계가 굉장히 유명했던 그 호텔에서 안혜욱 회장이 못 볼 걸 보셨다는 예, 얘기까지 예. 있어요. 따뜻한 장면을 더 이상 안 나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나갈 필요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조남욱하고 김건희, 윤석열은 굉장히 특수관계다. 더군다나 지금 그 다음 건 넘겨봐요. 다이어리. 최 회장, 최은순입니다. 윤검 이렇게 만나서 골프도 치고 그래. 뭐 아까 이제 선물 목록에는 최은순과 김건희도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 항상 재택근무하고 계시는 양재택 당시 검사도 있고요. 뭐 윤석열은 이때 변명으로 누가 뭐 고기를 받고 뭐 재판을 봐주냐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누가 고기만 받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포장이 고기였다는 거지. 내용물이 고기라는 거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르네상스가 이제 또 조남욱 회장의 뭐 소유 그리고 이제 조남욱이 이제 삼부토건 회장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가 다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윤석열이 저걸 받고 끝난 게 아니라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었어요. 삼부토건이 파주 그쪽에서 공사하는 무슨 비리가 발생했는데 삼부토건만 쏙 빼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때 그 논란이었었다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뭔가를 받고 내가 기본 테이크 했어. 사실상 그건 뇌물이잖아요. 근데 뭐 터무니없는 의혹이다. 누가 뭐 정육받고 뭐 봐주기 수사해주냐 말도 안 되는 쉴드를 쳤지만 요새 국민의힘도 그걸 알걸? 정육 밑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 뭐 금일봉이라고 해서 거기 한 20만 원짜리 한우 넣고 밑에다가 500만 원 깔아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또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네요. 이제 검사하고 이제 어떤 대기업
그 임원하고 이제 골프를 치면 이제 비서들이 검사 자동차 트렁크에다가 돈을 실어주는 거예요. 골프는 골프대로 치고. 그러니까 사실 검사면은 이런 사람들 만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사실 안 만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왜 만나서 골프를 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부토건과 공동 시행했는데 동업자만 처벌하고 삼부토건은 살려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 윤석열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의 일정표를 보면은 윤석열 집안 전체가 조남욱과 관련 있어요. 최은순, 윤석열, 김건희 말할 것도 없고 아마 그 매개체가 김건희였을 것 같죠. 예, 이 흐름상을 보면 도시락은 매일 먹을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심지어 윤석열 결혼식 할 때도 갔어. 조남욱이 일정표에 2012년 3월 11일 날 대검찰청 별관에서 결혼식에도 갔어. 여기에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를 가족 같은 사이.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 특수관계인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레벨이 안 되는데 낀 거 아니야. 예. 대기업군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 대기업군 중에 삼부토건을 끼워넣기 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 국민 세금을 사실상 저거 배임이거든요. 40년 상환으로 이자도 0.25% 정도 되면 사실상 물가 상승을 비하면 손해 보는 거예요. 그 돈을 한국이 빌려줘 재건하라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 기업들이 그 돈을 벌어오는 구조라면 네. 한국 정부나 국민들은 손해를 보고 삼부토건 등의 기업들은 그걸로 돈 버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 특수관계 만약에 문 대통령이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문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기업도 없지만 기업인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이 10조 빌려주고 그 레벨도 안 되는 정도의 기업이 돈 벌어 온다면 언론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저 글로벌 포럼 우크라이나 재건 글로벌 포럼에 참석한 그 기업들의 목록을 쭉 보면 삼부토건이 확실히 튀긴 팁니다. 그러니까 건설 기업의 어떤 건설 회사의 역사를 봤을 때 토건 그러니까 삼부토건이 우리나라 제2호 건설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가계도로 보면은 뭔가 좀 뼈대는 있는데 지금 살림살이가 안 좋기 때문에 다른 큰 기업하고 비교를 하면 왜 삼부토건이 저기 끼어 있지? 하고 이제 의아스럽긴 네. 하지만 윤석열하고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아 당연히 들어가겠구나.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죠. 아니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분노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특수관계인 곳에 자기가 무조건 꽂아버리는데 하나 약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보온 차원이 아닌 것 같다고. 윤석열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는 일종의 내부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그러니까 거죠. 삼부토건의 내부자가 대통령이 됐다 뭐 이런 그 느낌인 거예요. 뭐 그런 느낌도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이것만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우리가 방송으로 해드렸던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국방비, 5년 동안의 국방비를 윤석열 1년 만에 7배를 써버렸어요. 무기 구입비를. 예. 무기 구입비를. 그러면 야 미국 좋아하니까 믿고 사줘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는 거예요. 아니 미국이 뭐 럭키드 마틴 같은 데서 무기를 파는데 어떻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무기 구입비를 윤석열이 1년 동안에 7배를 씁니까? 그러면 특정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로비 자금이 얼마나 그랬지? 30%라고 그랬나? 보통 이제 로비스트가 하는 게 떨어지는 게 30%가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로비만 무기 도입에서는 잘만 해도 평생 먹고 사는 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무기 구입비라고 하는 게 단위가 몇십억, 몇백억 단위가 아니고 몇 조 단위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방산비리에 지금 냄새가 벌써 나. 그러면 저 삼부토건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옛날 추억 때문에 삼부토건을 우크라이나로 밀어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어야 가능한 이 구조에 놓여 있다.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윤석열은 뭐 되게 멋있게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믿을 수가 없고 진짜 중요한 건 5년 바짝 땡겨야겠다는 느낌밖에 없어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최소한 윤석열이 아니라면 그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런 느낌이 보입니다. 그 김건희가 어떤 식으로 그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모든 게 그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 영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건 사업도 그렇고 뭐 방산 사업도 그렇고 안 그래도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김건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관심이 없을까?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선진국도 돈 좀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돈을 빌려주고 삼부토건이 얼마 벌어올지도 관심 아니에요. 다 죽어가는 기업 하나 지금 인공호흡기 대고 누군가 쪽쪽 빨아먹고 있다. 야, 근데 무기 구입비는 그게 더 충격이에요. 문재인 5년 동안의 무기 구입비에 윤석열 1년이 7배. 그러니까 신기하죠. 지금 그 세수가 제대로 안 거쳐가지고 나라에 돈이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뭐 예정되어 있는 사업들도 다 뭐 안 할 거라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조는 무슨 돈으로 빌려주며 그 18조 원은 또 무슨 돈으로 무기를 주고 산 건지 진짜 너무 신기해요. 자, 이 얘기 여기까지 하시고 아무튼 저는 이게 게이트급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윤석열이 힘만 조금 빠지면 이거 뒷이야기 진실 나옵니다. 봅시다.